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42강 한자금정 5급입니다. 섬도, 따오, 섬도자죠. 매산부수입니다. 매산과 음을 나타내는 세조로 이루어진 형수자이다. 세조에서 음을 빌렸죠. 뜻은 매산이고 본뜻은 강, 호수, 해양에 둘러싸인 작은 섬이다. 작은 산이죠. 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산에서 새가 앉아있는 모습인데 발이 없죠. 섬에 있는 새는 발이 없느냐? 생략시킨 거죠. 생략시킨. 예. 섬의 조그만 산 위에 새가 올라가 있는 모습, 그거를 섬으로 표시했죠. 여기에 소전의 자형에는 밑에 발이 보이죠. 매산 위에 발이 있죠. 예. 그래서 섬도다. 섬도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여러 섬이 모여있는 군도, 무리군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밑에 큰 거제도. 그 다음에 오륙도가 있죠. 오륙도. 예. 섬도자. 예. 제주도는 섬도가 아니고 길도자죠. 도청소지가 있으니까. 예. 다음 이를도는 따오로 되죠. 따오. 예. 입성 발음으로 나왔죠. 칼도 붙습니다. 건문의 자형은 이를지와 사람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이를지 사람인이잖아요. 사람이 왔음을 가리켰다. 간단하죠. 사람이 이르렀다 해서 이를도자다. 이후에 이를지와 음을 나타내는 칼도로 구성된 형사가 되겠다. 사람인이 칼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을 칼에서 빌렸으니까 형성자가 된 거죠. 본뜻은 도달하다, 이르다이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예. 그래서 이를도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어요? 도착, 도달 이런 게 되겠죠. 예, 이를도. 섬도는 세조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작은 산 모양의 섬이다. 이를도는 칼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이를지에서 뜻을 가졌다. 그렇죠? 이를도. 간단하죠? 이를도. 예. 다음 볼까요? 예. 도읍도. 뚜 되죠. 뚜 병성으로 도읍도. 요 옆에가 여기 고을읍이죠. 예. 요거 글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고을읍, 왼쪽에 있으면 언덕부. 그렇죠. 고을과 관계 있음을 표시한 고을읍과 음을 나타내는 놈자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놈자에서 음을 빌렸다. 그래서 형성자다. 본뜻은 종묘를 고을에다 세우다인데 뒤에 도읍의 뜻을 갖게 되었다. 그렇죠? 예. 도읍도. 재밌는 것은 이런 이야기겠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죠? 놈자는 어디로 보내라? 도읍으로 보내라. 이런 거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되죠. 도읍도. 예. 여기 소전에서는 고을읍자가 원래의 글자대로 나와 있죠. 예. 도읍도. 글자의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이건 고을읍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임금군이 들어가면은 고을군이 되죠. 예. 도읍도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첫 번째 도읍이 있을 거고, 도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도해지. 있죠? 도읍도. 예. 다음, 홀로독. 자, 여기서 마찬가지 입성 발음, 기억 받침. 중국에는 입성 발음이 없다 했죠. 두로 발음됐죠. 두. 예. 계견 부수입니다. 계견이 옆에나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쓰지만 왼쪽에 있을 때는 요 계견 부수를 쓰죠. 개가 발을 들고 앞에 바짝 서 있는 모습이죠. 계견과 음을 나타내는 애벌레 촉. 예, 애벌레 촉이 위에가 여기 거물망이 아니라 눈목이죠. 애벌레는 특징이 눈이 굴단하다면죠. 벌레충에서 애벌레 촉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개의 성품은 싸우기를 좋아해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단독이나 홀로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독특, 유독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홀로독, 유독, 독, 독특하다, 독,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개는 혼자 생활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홀로독이다. 예. 홀로독으로 구성된 단어가 뭡니까? 혼자 거찬다, 독거노인, 그죠? 혼자 달린다, 독주한다. 예. 무대를 장악했다, 독무대 이렇게 하죠. 예.
요 애벌레 촉으로 구성된 이것도 마찬가지 중국 발음은 기역 받침이 없이 수로 발음됐고 홀로 독도 두로 발음됐죠. 예, 이렇게 기역 받침이 없다. 근데 요 애벌레 촉으로 구성된 단어가 입성 발음에서 개견이 떠서 홀로 독, 물수가 들어가면 허리를 탁 막걸리, 그죠? 불각이 들어가면 다을 촉 접촉사고 할 때 입성 발음으로 같이 난다는 거죠. 예. 애벌레 촉의 단어를 알면은 연관되는 글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읍도는 놈자의 썸을 빌린 형성자. 고를 끼고 있다. 사람이 사는데 그 다음에 홀로 독은 애벌레 촉의 썸을 빌린다. 뜻은 뭐라? 개다. 개가 홀로 지내기를 좋아한다 해서 나온 글자다. 예. 다음 볼까요? 떨어질 락. 풀초 부수죠. 풀초. 소전이 자는 이렇게 쓰고 원래는 풀초 밑에 글칠 때 이렇게 쓰죠. 예. 풀초와 음을 나타내는 강이름 락. 마찬가지 여기로 락도 기역 받침 없으니까 라로 발음됐고 강이름 락도 로로 발음됐죠. 예. 강이름 락이 언제 쓰이느냐? 우리 경상도에 있는 낙동강 있죠. 낙동강. 이게 강이름 락입니다. 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 뜻은 잎이 떨어지다이다. 풀잎이 떨어지는 거죠. 꽃이 떨어지다. 이다. 설문에서는 풀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을 떨어질 령이라 하고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을 떨어질 락이라고 한다 했죠. 떨어질 락은 풀초가 잎이 떨어지는 거고 떨어질 령은 비가 떨어지는 거죠. 예. 떨어질 락. 예. 떨어질 락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낙엽. 예. 잎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 아이를 지운다. 낙태. 그 다음에 낙화생. 땅콩. 예. 그 다음에 낙화유수. 예. 꽃이 떨어져가지고 물 따라 흘러간다. 아주 태평성대 아주 아름다운 봄의 전경을 얘기할 때 쓰이죠. 떨어질 락. 다음 밝을 랑. 랑 하는데 달을 부수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달을이 글자의 오른쪽에 있거나 홀로 있을 때는 달을. 달을이 글자의 앞쪽에 있거나 밑에 있을 때는 고기육이죠. 예. 이 달을이 합칠 경우는 오른쪽이 아니면 달을이 아니고 다 고기육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밝을 랑이 되는 거죠. 기약할기도 달의 오른쪽에 있죠. 달을과 음을 나타내는 어질량으로 구성된 형성자다. 어질량에서 음을 빌린 거죠. 어질량은 어떤 말이냐? 좋다는 뜻입니다. 좋을 양. 그러니까 달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 밝겠죠. 본 뜻은 명량이다. 밝은다. 밝은 달이다. 밝다는 것이다. 밝을 랑. 밝을 랑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명랑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있고 낭독할 때 소리 내가지고 아주 맑게 철웅철웅하게 읽을 때 낭독, 낭송. 예, 그렇게 또 명랑 밝을 명자에다가 밝을 랑으로 써가지고 명랑도 있죠. 예, 밝을 랑. 밝을 랑은 어질 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뭐가 밝으냐? 달이 밝다. 떨어질 락은 강이름 락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뭐가 떨어지냐? 잎이 떨어진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그렇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다음 찰랭, 렁, 얼음빙 부수죠. 얼음빙은 얼음이니까 차단 뜻을 가지고 있죠. 얼음빙과 음을 나타내는 명령령 혹은 하여금령으로 구성된 형성자다. 본 뜻은 서늘하다인데 파생되어 차갑게 명령을 내리는 의미인 차다의 뜻이 됐다. 찰랭자는 물이 차니까 명령을 내릴 때 차갑게 명령을 내린다.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아니 우리가 뭡니까? 아이고 사람 쌀쌀하다 할 때 다른 말로 뭡니까? 냉랭하다 하죠. 냉랭. 예. 냉수, 찬물, 그죠? 그다음에 냉면, 찬 면이죠. 예. 국수를 아주 차게 하는 것을 냉면이라. 냉면. 그다음에 냉동. 예. 찰랭자와 얼동자에서 찰랭자가 든다. 점 3개면 물수, 점 2개면 얼음빙이죠. 점 3개는 삼수라고 점 2개는 이수라고도 하는데 점 2개는 찹다는 뜻입니다. 여기 어느 대표적인 글자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겨울 동자할 때 얼음빙이 들어가죠. 예. 다음 어질량. 앞에 나왔었죠. 어질량과 달을이 들어서 밝을랑. 그렇죠? 예. 갑골문의 자형은
집의 행랑체 모양을 본뜬 자다. 중간의 입구는 집을 대표하는 것으로 복판의 집이고 상하로 두 줄기 굽은 통로는 집에서 연결되어 이르는 곳으로 본뜻은 회랑이다.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비 떨어지지 않게 걸쳐놓은 거죠. 본뜻은 행랑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이 자가 나중에 착하다, 아름답다, 뛰어나다, 어질량자 등의 뜻으로 많이 쓰이자 다시 뭡니까? 지범, 굴바위 음자를 넣어서 행랑의 뜻으로 대체했다. 이건 어질량자다. 재밌는 것은 앞에 여자애라면 여자가 어질량, 좋을량, 가장 좋을 때는 아가씨 낭자가 되죠. 어질량, 요게 량자에서 아까 여자에 들어가면 아가씨 낭, 다루를 하면은 발글 랑, 그죠? 고르을 하면은 낭군 낭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지범을 하면은 굴바위 음자를 하면은 행랑낭, 행랑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어질량도 많은 글자를 품고 있는 글자죠. 어질량. 량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어요? 아주 상태가 좋다, 양호하다. 그 다음에 선량하다. 그 다음에 좋은 약, 양약. 어질량자. 그 다음에 화폐가 잘 돌아간다, 양화. 할 때 어질량자를 쓰죠. 어질량은 입구와 행랑체 모양을 본뜬 자다. 형성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을 나타내는 위에가 망할 망자죠. 망에서 량으로 발음이 됐기 때문에 형성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 새가 작은 산에 있다. 섬도죠. 섬도. 그 다음에 원래 사람이 이르는 건데 칼도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이를도 그대로죠. 이를 지에서 칼도 이를도. 그 다음에 사람 고을 놈자와 고을읍으로 구성된, 그죠? 고을읍과 놈자의 음을 빌린 형성자 도도. 그 다음 개견과 애벌레 촉의 음을 빌린 형성자 개는 혼자 지내기를 좋아한다 해서 홀로독. 그 다음에 풀초와 강이름 낙의 음을 빌린 형성자 떨어질 락,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룰과 어질 양의 음을 빌린 형성자 팔글랑. 그 다음에 어른빙과 하여금령, 명령령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차갑게 명령을 내린다 해서 찰냉. 그 다음에 행랑체 모양을 본뜬 자인데 나중에 글자가 모양이 바뀌면서 망할 망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가 된 어질량. 그렇죠. 다시 볼까요? 섬도, 이를도, 도도, 홀로독, 떨어질 락, 밝을 랑, 찰랭, 어질량. 섬도는 세조의 섬을 빌렸고, 이를도는 칼도의 섬을 빌렸고, 도읍도는 놈자의 섬을 빌렸고, 홀로독은 애벌레 촉의 섬을 빌렸고, 떨어질 락은 강이름 락의 섬을 빌렸고, 밝을 락은 어질량의 섬을 빌렸고, 찰랭은 하여금령 명령령의 섬을 빌린 다 형성자죠. 요것도 마찬가지 망할 망의 섬을 빌린 형성자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